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42번째 기업 포티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커는 이제 FTNT. 네,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티넷 뭐 들어보신 줄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워낙 이 회사의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나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도 진단 점수가 90점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와, 이 회사는 뭐지?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업계에 일하지 않으시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뭐 시스템 엔지니어 쪽에서 일하시거나 뭐 보안, 네트워크 보안 쪽 이런 쪽이나 뭐 하여튼 개발 관련된 IT 쪽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 거의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포티넷이라고 하는 회사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회사인데요. 뭐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AI 관제 시스템, 뭐 관제라고 하는 건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외부에서 뭐 이런 디도스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놈 있으면 못 들어오게 끊고 막 자동으로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 방지라든지 이런 보안 기술들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점점 이게 저희가 4차 산업뿐만 아니라 향상 네트워킹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자율주행, 저는 자율주행 차를 아직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율주행을 만약에 해갖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율주행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쪽 기술을 제가 모르는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 그죠? 뭐 이런 게 침투해가지고 아니면 해킹해서 뚫려가지고 내 차를 딴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산드라 블록이 나오는 또 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저는 약간의 신선하면서도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저런 네트워킹 상에 뭐가 문제가 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사회에 저런 폐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내 정보가 아닌데 거기에 네트워킹 상의 내 정보를 위조하거나 뭔가를 바꿔서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는데 점점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대에서는 정말 이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오가고 내 정보가 오가고 있는 이런 환경 내에서는 이런 보안 서비스의 시장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또 그다음에 독점을 가지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은 보통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집어넣고 나면 그러니까 솔루션을 아예 사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독 형태로 월 베이스로 계속 돈을 내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거를 쓰다가 바꾸는 건 쉽진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다시 다 뜯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 해자로서 작동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런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거, 내가 쓰고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야 될 때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싼 건 맞아요. 한 10% 싸게 딜이 왔어요. 비용이 10% 주는데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회사의 시스템을 바꿔 혹시나 바꿨다 에러가 났을 때 리스크. 그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구독 형태의 보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에 있는 업체들은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분석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이게 꼭 포티넷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또 좋은 사이버 보안 회사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네트워크 보안 기기, 아까 얘기했지만 보안 솔루션이죠. 서비스 매출이 38%, 요 구독 서비스, 여기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서브스크립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기술 지원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 매출 보면 미국, 아시아, 태평양 다 잘 분산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고가가 74달러고 이게 이제 50달러, 48달러 정도 떨어졌다 지금 한 55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전체 일반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좀 덜 빠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견조한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0년 동안 차트를 보면, 네,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그냥 쫙 성장하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요 바로 앞에 기업으로 다뤘던 다우라는 회사는 경기 변동형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호황일 때 혹 오르고 불황일 때 이게 떨어져요. 근데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 일자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보면 매출액 28%, 주당 순이익 26%가 올랐고 22년도 올해는 매출액이 30%, 순이익이 40%, 고성장주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 성장률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반도체 쪽에 일부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사이버 보안 쪽들이 성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장이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하면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아서 그로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도에도 보면 20% 이상씩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분기 실적이나 또는 컨센서스들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좀 보면서 향후에 이런 예상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지, 추세가 낮아지는지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 기업의 재무 차트를 좀 보면서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좀 한번 리뷰하고 또 경쟁사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무 차트 보면서 포티넷의 전체적인 실적, 재무 쪽 파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꾸준히 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이때부터는 점점 2018년도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요걸 저희가 이제 연환산 개념으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연환산은 최근 4분기 합산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도 마치 이게 연환산, 연간처럼 환산했다는 뜻이에요.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해서 쭉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익률도 보면 이제 과거에 낮은 이익률에서 현재 한 17에서 19% 정도의 현재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유동 비율이 180% 이런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부채 비율을 보면 150%, 200%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왜냐면 미국 기업들은 원래 부채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 자본이 작기 때문에. 왜 작냐? 자사주하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본이 작아요. 그래서 부채가 그대로 있어도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 정도가 미국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다음 현금 물음표에 영업활동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충분하냐가 이 부채 비율보다 미국 기업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으면 나머지도 다 높을 수밖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기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갑자기 200%에서 400%에서 갑자기 지금 600%에서 지금 2400%예요. 어때요? 부채 비율 이 정도면 거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봐야 되니까, 부채에는 좀 기업에 좋은 부채가 있고 기업에 안 좋은 부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좋다 안 좋다가 좀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만은 기업의 가치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채가 있고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가 안 되는 부채가 있어요.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들이겠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면 이게 부채가 똑같더라도 금리 올라가면 계속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채까지 계속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여러분 집에 200%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산이 5억이 있는데 200%는 부채가 2배라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0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억이 자산이 있어요. 아파트 5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난 10억을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은 상당히 어렵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회사는 무려 부채 비율이 2488%.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거의 부채 비율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채에는 기업의 가치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부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입 채무는 이제 뭐 아니니까 뭐 제가 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선수 수익이나 선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수라는 게 뭐냐, 먼저 선자 받을 숫자예요.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이게 선수금을 받잖아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먼저 받고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잔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돈인데 얘를 왜 부채로 잡냐?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얘가 아직 서비스를 제공 안 했어요. 수주를 했어요. 서비스 아직 제공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아직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손익계산서 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채로, 선수 수익이나 이런 부채 항목으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얘가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회사들 있잖아요. 배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를 보면 호황기의 부채 비율이 좀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막 돈을 싸들고 와서 저희 배 좀 만들어주세요. 막 계약금 막 주는 거예요. 막 선수금을 막 받아요. 그럼 선수금 아직 배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로 쌓여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배가 다 만들고 배를 수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선수금이 없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의 특징마다 그 어떤 재무 비율을 좀 다르게 봐야지. 업의 본질을 보면서 재무 지표를 보셔야지. 단순히 뭐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위험, 아님 이런 형태로 보면 기업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려니까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채 비율 실제로 계산할 때 단순히 자본과 부채 비율이 아니라 부채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들을 뺀 수정 부채 비율을 구해서 쓰기도 해요. 그럼 실질적인 부채에 대한 비율들을 좀 감안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계정이 선수금 계정들에 잡혀 있는 부채를 빼고, 또는 매입 채무를 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은 아직 지급 안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ROE가 35%, 50%, 70% 가면서 있대요. 이 PBR이. 네, 쭉 그대로 따라 올라가잖아요. ROE가 올라가면 PBR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벌어져서 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안 따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미국 주식 제대로 따라하기 코너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회전일수를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출 채권 회전일수,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영업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회전일수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잘 팔리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현금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맨 위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쭉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 훌륭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실적하고 주가도 엄청 크게 올랐다. 그래서 얘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실적 성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큰 폭의 어떤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어서 이제 저희 경쟁사랑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쟁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티넷의 경쟁사는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지스케일러 이렇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회사는 아니고, 일단은 관련된 지표들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은 포티넷이 가장 높습니다. 한 46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수준인데, 진단 점수를 보면 좀 차이가 크네요. 여기 보시면 포티넷은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 이제 계산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미국 전체 기업의 상위 0.7%니까 거의 초우량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량주 사전 해서 우량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얘는 초우량주의 군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다음 클라우드 플레어가 28점으로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고, 지스케일러도 한 30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점수가,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높더라도 점수가 한 60점 미만인 기업들은 좀 가급적이면 제외하면 좋다. 왜냐하면 이 진단 점수가 좀 낮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업의 어떤 아직
기업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역량적인 부분에서 좀 낮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티넷이 주가가 한 15% 조정받았다. 그럼 클라우드 플레어나 지스케일러처럼 점수가 낮은 기업들은 그보다 하락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류의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진단 점수가 높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뭐 포티넷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뭐 한 매출액이 30%, 네, 주당 순이익은 40%.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하고 지스케일러는 둘 다 지금 특징이 뭐 고속 성장하는 뭐 매출액 성장률은 상당히 높죠. 높은 이유는 뭐냐면 포티넷에 비하면 매출액이 한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성장률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흑자 전환, 네,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돼요. 두 개 기업 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시 매출액이 늘고 직원을 뽑고 하는 이 선순환 구조에서 확실히 잡혀야 이런 아마 진단 점수도 꽤나 높아지는 구간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업종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클라우드 플레어나 뭐 지스케일러를 잘 알아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 빨리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업계를 잘 모르시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화되어 있는 이미 기업들 중에서 그게 비싸지 않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나 지스케일러는 이제 어차피 현재는 적자라서 뭐 PER이나 뭐 ROE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고 결국은 이 세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PBR 아니면 PSR인데 요 PSR 쪽에 보시면 포티넷이 12.8배, 나머지가 한 20배에서 25배, 22배 정도 사이거든요. PSR은 뭐냐면 이제 P하고 S, 세일즈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 한 단위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되냐 그러면 포티넷은 12.8배. 일반적인 PSR 비율로는 이것도 비싼 거예요. 또 워낙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냥 이 가격에 멈춰 있는 거지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 성장률이 한 자리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저 PSR은 12.8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급락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PSR로만 비교해 보면 포티넷보다 클라우드 플레어나 지스케어가 조금 더 비싼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여기 뭐 작년 말까지는 여기 보면 아까 요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NET 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주가가 뭐 2배 가까이 올랐었네요. 네. 완전 올랐다가 지금은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진짜 수익률이 거의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면 이제 본전인데 여기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뭐 참 거의 한 70%, 80%? 네, 70에서 80% 정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80%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점수가 낮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금리가 인상돼서 고성장주 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데 성장은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스케일러도 보면 마이너스 한 27%. 근데 포티넷은 올해부터 시작하면 꾸준히 뭐 크게 변동 없이 현재 놀랍게도 플러스 18%를 기록하고 있네요. 놀랍죠? 올해 플러스 수익률인 기업들이 이게 많지 않은데 현재 10%고 S&P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한 28%포인트를 능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점수가 좀 높고 밸류에이션들이 좀 나쁘지 않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 진단 점수를 보면 아까 이게 5가지 보면 거의 뭐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끝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의 꽉 차 있어서 크게 뭐 나무랄 바가 없다. 즉 아까 매출 성장들만 2022년도, 2023년도에 잡혀있는 성장만 유지한다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딱 충격으로 좋은 가격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좀 편입해서 좀 길게 가져갈 만한 우량주에 충분히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표현은 28점, 이런 부분이 다 부족해요. 수익성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적자니까. 이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나면 조금 채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거다. 지스케일러 역시 마찬가지. 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분석은 보시면 배당 없어요. 아까 우리가 재무 차트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배당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져다 주주들한테 안 주고도 회사를 훨씬 성장하는 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더 높이기 때문에 배당을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성장이 낮아지면 배당을 통해서 주주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요 1년 동안의 배당, 1년 동안의 AI 적정 주가거든요. 이 회사는 워낙 점수가 높았고 밸류에이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가격대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 시점에 보면 요게 적정 주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오르고 있는데 올해도 어차피 이익이 30% 오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정도 되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대략 한 $50 전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라서 한 $50 전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57인데 요때 보시면 쭉 빠져서 처음으로 요 고평가 영역과 적정가 영역 안으로 딱 빠질 뻔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반등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실적 단위가 계속 나오면 이게 분기별로 지금 바뀌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일반적으로는 3개월마다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1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올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적정가가 아마 한 $50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는 $57지만 요게 만약에 요때는 아마 $50 정도였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미리 살 수도 있는 거죠. 성장주를. 어차피 이 회사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있으면 $50 넘어갈 건데 지금 $50 이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성장주니까. 네. 왜냐하면 고성장주는 이 밑에 잘 거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주들은 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중간 성장하는 이렇게 움직이고 고성장하는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줄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업들의 뉴스랑 또 실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포티넷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